또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 부분과 관련된 이론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나머지 정리 위주,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조립제법과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 파트를 이제 공부해 가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란 뭐냐?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되며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대입한다. 이게 이제 원리라는 건데 별거 아니고요. fx를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딱 생길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즉,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이런 걸 좀 해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정리 문제는 그 문제 유형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주어진 식, 지금 방금 쓴 거, 어떤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 식. 그리고 이 몫을 포함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앞쪽 시간에도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0이 되게 만드는 x에다가 즉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f 알파 해서 나머지 r을 구해갈 수 있다. 이 이제 나머지에 집중해서 이론 전개를 좀 했다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이쪽은 이제 a였으니까 a를 대입하니까 fa가 r이다. 됐습니까? 이건 알파였으면 알파, a였으면 a 이렇게 대입하는 거 되셨죠? 자, 이때 이제 fx를 그럼 ax 플러스 b로 나눴다면은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 거니까, 이때는 이곳에다가 또 0 되는 거 하려면은 이곳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x 값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또 f, 이런 게 이제 기본 원리가 되겠어요. 그리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 이런 부분들 공부하고 나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풀이할 때 보게 되면 나머지 정리 부분이 또 맞고 틀리고가 이제 갈리는 그러한 또 중요한 단원이 돼요. 그만큼 좀 어려운 문제도 좀 존재하고. 왜 그럴까요? 지금 기본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려고 나머지 정리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1차로 나눌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2차로 나눌 때라는 것들이 이제 좀 등장할 텐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fx를 x 마이너스 숫자로 쓸까요? 그래도 문자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px 플러스 q, 나머지가 1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가면 풀이를 할 수 있는데, 2차로 나눈다는 얘기는 즉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보를 2개 얻어내서 나중에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도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것을 0 되게 하는 숫자를 찾아서 대입하고 나머지 나눠주는 숫자보다 차수 낮은 1차 쓰고 해서 정상적인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앞쪽에서 선생님이 항등식 파트 부분 할 때 이쪽에 허근 갖는 2차식이 생길 때 이건 좀 독특하죠. 독특해서 이 부분 처리하는 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 형태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2차로 나눈다는 얘기는 사실 정보를 2개 얻어내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자, x-a의 제곱하게 되면 대입할 숫자 a, x는 a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보가 일반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좀 독특한 풀이라서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지금은 풀이 절차만 언급을 드리고 실제 예제 풀 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로 좀 하죠.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처음에 이제 x는 a 대입하는 것 자체는 똑같이 이제 정보 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대입했다는 얘기는 즉 관계식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겠고,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 하나를 한 개가 소거가 돼요. 소거된 새로운 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겠고, 인수분해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또 약분이 이루어지고, 약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다시 x는 a 대입하고,
이러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낼 때 완전 제곱 관련된 문제들을 좀 내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조금 특이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차로 나눌 때가 등장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인 3차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 3차 나눌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언급했던 허근, 그 다음에 완전 제곱 이런 걸 포함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3차로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몫이 생기고 이쪽에 이제 px 플러스 qx px 제곱 qx 플러스 r 이렇게 생기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돼요. 왜냐면 항상 허근 갖는 식, 완전 제곱식 되는 부분에서 두 개의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즉 이곳에서 문자 두 개를 소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실전 문제 할 때도 많이 등장하겠지만, 먼저 힌트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2차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이 2차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당연히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이제 그런 정보가 제공될 텐데, 즉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 허근 갖는 2차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다면 p 이런 식으로 나누기 돼서 뭔가 나머지가 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 나머지는 문제 제공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p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주어진 나머지, 이런 형태로 고쳐 써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이 뭐 가령 x-1이었다 그러면 p의 x-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나머지,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게 되면 미지수가 이렇게 p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곳엔 미지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아주 독특한 풀이라서 역시 이것도 출제자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 내는 그런 유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새로운 유형 형태처럼 문제 내는 게 있는데, 몫을 다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몫을 다시 나누는 유형, 이런 게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이제 fx를 뭐 x 뭐 알파로 나누면 qx 생기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qx에 대한 것을 또 이제 뭐 x 베타로 나눴더니 뭐 새로운 몫이 생기고 뭐 나머지가 생겼더라, r 다시 이런 식. 이런 정보가 주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qx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섬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법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좀 식을 변형하는, 뭐 fx도 있고 뭐 gx도 있고 fx도 있고 뭐 fex도 있고,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표현 바꾼 것들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문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이런 형태들만 철저하게 잘 쓰시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문제 나머지 정리 나온 것들에 지금 한 90%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이따가 이제 예제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곳에서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개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만 실은 이제 뭐 인수분해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fx를 나눴는데 몫이 생겼는데 나머지 이쪽 부분이 이게 없어요. 이렇게 딱 끝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fx가 와우 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x-의 이 부분이 fx의 인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되면 이때 x-a라는 것은 fx의 인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인수분해될 때 인수분해되는 항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 되는 숫자들을 땅땅 찾아내면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의 값을 대입했을 땐 요걸 0 되게 한다는 얘기는 요런 거고, 그런 거는 좀 더 이쁘게 쓰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인수를 갖겠다, 즉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뭐 인수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 원리 중에서 나머지가 0이 될 때 그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였다. 뭐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정리가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이론인데 2차로 나눌 때 기본적으로 정보 2개 얻어내는 거. 근데 이제 허근 갖는 거하고 완전 제곱식, 허근 갖는 식은 앞쪽 항등식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좀 어려운데 풀이 절차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따가 예제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허근과 2차를 포함한 3차식으로 나올 때는 자, 여기 나머지 파트 부분을 현명하게 잘 쓰는 그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다음 항목으로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공부할 항목은 뭐냐면 조립제법. 인수분해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공부해 가는 건데, 조립제법. 참, 뭘 조립제법이라 한 거죠? 자, fx가 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합니다. 나눴습니다. 그럼 1차로 나눴으니까 n차식을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n-1차가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써 있으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와우.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머지는 상수항. 즉 식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러한 긴 식을 이렇게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이게 무슨 관계가 생길까요? A0는 최고차를 이렇게 전개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전개하니까 뭐 B0 XN승 이렇게 되니까 뭐 이 부분 쓰는 건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 여기 A1 X의 N-1승 이거 언제 생길까요? 자, 요거는 요렇게 곱하기 할 때 어떻게 돼요? B0 알파 마이너스도 있겠네요. 그 다음 차수에 X를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그러니까 B1 XN-, 요거 이제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A1이 되겠다.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차수 A2는 역시 X에 요렇게 B1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생겨나갈 텐데 이 하나만 이제 잘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좀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자,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이라는 게 이제 나누는 것을 이제 숫자 형태로 해가는 건데 원래 식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것을 이곳 0 만드는 숫자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곳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 마지막까지 나오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관계를 이제 밝히는 것을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제 A1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내렸으면 되니까 이 결과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나오는 이 관계들, 즉 목 부분에 B1이라는 관계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즉 A1은 이꼴 B0 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B1인데 B1이라는 것을 이항시켜서 쓰게 되니까 A1 더하기 B0 알파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럼 이때 나왔던 B1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A1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이 계수, 근데 이건 뭘까? 잘 생각해 보니까 요 결과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하기 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 결과하고 이 결과 두 개를 뭐 했더니 더하기해서 나온 결과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요걸 더하기 한 결과.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구나. 지금 문자로 돼 있어서 힘들까봐 그 다음 숫자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쓰고 두 개를 더하기 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면 되는데 그 다음 관계 좀 살펴주면 되는데 문자로 돼 있으니까 괜히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은 조립제법은 공부를 조금 상위권 학생이 증명하고자 했을 때 선생님이 써져 있는 식을 그 다음 문자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들은 첫 번째 이 하나만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관계구나 좀 아시고,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숫자 한 예를 들었거든요. 숫자를 좀 보시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식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계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맨 첫 시간 공부하던 것처럼 직접 나누기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계수 3차, 2차항 없으니까 계수 중간에 0 넣어서 이렇게 쓰시고요. 요 값을 0 되게 하는 숫자 쓰시고요. 0이 되게 하는 숫자 쓰고, 그 다음 요건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2를 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걸 곱하기 해서 그 다음 항 부분에 쓰고, 다운 이 두 개를 더하기 해서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8을 쓰고, 두 개를 계산해서 7을 쓰고, 그 다음 또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4를 쓰고 계산해서 16을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은 이 부분이 나머지. 요 부분이 밑에서부터 차수를 쭉 맞춰가면 돼요.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몫이 되겠다. 그 관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런 걸 조립제법을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힘들까봐 뒤쪽에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줬고요. 그 관계는 뭐 증명 형태로 하려면 문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불편해서 첫 번째 나온 그 관계만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좀 보시고 관심이 있는 학생은 연습장에다가 나머지 항들 다음 항 한 뭐 3개 정도를 연습해 보시면 아마 수학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립조법을 사용하다 보면 요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x-알파 구할 때 사용됩니다. 조립제법은 뭐 알았어요. 나머지 구할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좀 더 쉽구나. 직접 나누기 하는 것보다 1차로 나눌 때. 근데 요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나누기 하는 부분이 분명히 똑같은 1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목, 나머지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부분이 x 더하기 ax 플러스 b, x 더하기 a분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식을 썼어요. 지금 여기 x 더하기 a분의 b 이 부분에 전체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똑같은 식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a를 곱하기 했다는 얘기는 곱하기 한 만큼 나누기를 들어가야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항을 정리하게 되면 a분의 1 qx 처리가 될 거고, 나머지 아래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식변형이죠. 식변형. 그랬을 때 출제자는 이제 요런 걸 노리고, 좌측처럼 나누었을 때, 우측처럼 나눴을 때 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목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문 던지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좀 식변하는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에 잘 등장하는 형태가 하나 있는데, 요렇게 괄호 부분이 똑같아요. 이런 것은 요거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해서 내림차순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러고라고도 하는데 뭐 자꾸 외국 사람이 나올까 헷갈릴 거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괄호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계수 A, B, C, D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잘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요 식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면 되는데, 이 주어진 식은 달리 생각하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서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죠?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b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 가로 닫고 더하기 t,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 보면 몫이 생기고 여기 나머지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요 부분이 아까 이제 조립제법에 이제 여기 목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x-알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의 x-알파 더하기 b 하고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또 여기가 또 나머지 되고, 이게 몫이 되고, 이거로 나눴을 때 몫이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또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실제 출제가 좀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좀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 좀 신경 써서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이제 나눈 부분들은 이제 조금 다시 지금 이제 똑같은 식 형태를 지금 나누는 걸 예를 드는 건데, 그럼 이렇게 나눌 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는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2x 플러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이거 나누면 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기 생기고 나머지 썼다 이럴 때. 그때 이제 요쪽 부분에서
계수가 2배수, 요거 2배수 안 되니까, 일단 이 항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쪽에 이제 곱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돼서, 여기 2를 앞쪽 부분에다가 곱하기 해주면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쪽 목 부분이, 우와,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똑같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괄하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0이 되게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2. 아까 이렇게 x 플러스 2로 나눌 때도 0이 되게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2로 되게 이제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이 위식 형태대로 답을 써야 되는 거지, 곧바로 아래식 형태로 써지는 게 아니에요. 위식 형태로 써진 거를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인수정리까지 조금 했으니까 지금 실전 문제 가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적용하면서 제대로 학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좀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자, 이걸 뭐 식을 굳이 쓰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다음부터는 그냥 fx로 쓰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x-2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길 때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볍게 이제 풀이법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간단한 풀이법은 나머지 정리 원리상 이것을 뭐가 되게 0이 되게 하는 숫자 2를 대입합니다. 이런 얘기죠.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대입하니까 8에 16, 2 대입하니까 4에 또 16,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다. 자, 구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2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이거 또 써야 되나요? 2x 마이너스 1. 그럼 뭐라고 쓸까요? hx다. 나머지 또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무엇? 2분의 1을 또 열심히 대입하자. 이제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대입하니까 8분의 1에 4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 4분의 1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알파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와, 이런 거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있고, 계산이 많이 어렵진 않네요. 이것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었으니까. 됐죠? 원리 2에 정확하게 잘 해서 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차로 할 때의 기본적인 항목.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르게 하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배운 게 있으니까 조립제법 형태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2, 마이너스 4, 3, 1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얼마? 0이 되게 하는 숫자 2를 집어넣으면 2 내려오고 2는 4, 0이네요. 0이네요. 쓰고 마이너스 3 내려오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게 나머지 이렇게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좌측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측을 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아까도 공부했듯이 2분의 1을 집어넣는데 2분의 1을 집어넣는 것은 조립제법 할 때는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넣는 거 형태하고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 다시 생각해서 이 오른쪽과 같은 거는 그냥 나머지 정리 원리 쓰는 게 좋겠다. 좌측 문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리 원리 써도 되고 조립제법을 써도 된다. 근데 뭐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 가능하니까 그냥 나머지 정리 원리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는 2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연습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 하나는 써야 되니까 써보죠. 뭐 나머지 정리는 잘 모르면 쓴다 썼습니까? 자, 모르면 이번에 또 뭘 쓸까요? hx 쓰죠. 뭐 이렇게 쓴다. 처음에는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것을 0되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1을 집어넣을 거고 그 계산 결과는 5다.
다음에는 0 되는 숫자 3을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1차로 나누는 정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쓰는 훈련들을 충분히 하세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기를 되면 이제 간절히 바라는데, 뭐 안 됐을 때 너무 무리해서 오른쪽 쓸 필요는 없고요. 차차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를 얻어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fx를 x-1, x-3으로 나누면 이제 몫이 생기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ax 플러스 b를 구하자. 이거 풀 때 이제 우리가 이거 0 되는 숫자 하려면 1하고 3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이 앞에 주어진 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5라는 것은 a 더하기 b다. 3 집어넣을 때 나온 마이너스 3은 3a 플러스 b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 소유로 빼면 2a가 돼 있는데 빼니까 막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b는 9 해서 나머지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9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나머지 정리는 잘 모르면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그리고 그거 0 되게 하는 숫자 집어넣기, 이런 기본적인 좀 항목들을 좀 잘 기억해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진짜 바람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거로 이제 좀 레벨을 좀 높여볼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좀 레벨 좀 높이라고 앞에다가 이제 x n승도 있고 그게 없어도 사실은 어려운데, 왜냐하면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자, 문제 한번 써봅니다. x n승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눴다.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2의 n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 됐습니까? 자,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단은 0 되는 숫자를 대입하라. 그래서 2를 대입할 거예요. 2의 n제곱 4 마이너스 2의 플러스 b 0, 오, 이쪽도 0 되네요. 그래서 0. 그래서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b는 2a 마이너스 4다. 이런 관계가 나와요. 관계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xn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ax b 자리에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xn승. 그러면 여기에 이제 x 마이너스 2가 공통이 되기 때문에 xn승 x 마이너스 2 이제 남는 부분 쓸까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쓰고 이제 오른쪽 항들은 이제 또 쓰면 되죠? x 마이너스 2 제곱 qx 더하기 2n승 x 마이너스 2. 자, 앞쪽 이론할 때 뭐 한다고 했죠? 관계식 나온다, 대입한다,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약분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요런 식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또 아까 했던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2의 n제곱 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a, 이쪽은 지워졌고 이곳에 2는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n 얼마다? 약분됐으니까 1이다. 그래서 a 값이 나왔다. 됐습니까?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a 값이 구해지면 이쪽 관계식이 구해졌으니까 그 다음 무슨 값도 나온다? b 값도 나온다. 이렇게 풀어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b 값도 적어드려야 되나요? 자, a 값 이거 내가 3을 집어넣으니까 6에서 4를 빼니까 b 해서 이제 b 값까지 됐습니까? 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1학년 과정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선행 수업을 좀 아주 많이 해서 수특까지 공부하게 되면 미분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 단원에 가면 지금과 같은 문제 유형이 또 나와요. 미분 단원에 또 중간고사에도 제법 출제가 되고, 이때는
이렇게 맨 처음에 대입해서 이식 여기 나오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 과정에 뭐 대입 이런 걸 뭐 대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여기 다음 과정에서 뭐 미분이라는 거로 곧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혹시 선행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 기억했다가 나중에 수투 파트 부분에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완전 제곱을 포함, 2차를 포함한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물론 이제 정보가 하나 더 주어져 있고요. 자, 3차로 나눈다는 얘기, fx 나누는 식을 열심히 써야죠. x-1의 제곱 x-3 qx 3차로 나눴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야, 2차의 나머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정보 하나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부분 이곳에서 정보를 2개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입은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냥 순수하게 이거로 나눌 때는 대입 관계식 구하고 또 결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뭐 가는 건데 이걸 포함한 3차로 나눴을 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부분을 ax-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써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나눠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0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하나인 거로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쓰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군. 여기는 0이군. 이쪽에 3을 대입하니까 2 제곱해서 4a.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이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이 나머지입니다.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뭐 rx라고 하니까 rx는 짠짠 됐죠.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것이 완전 제곱 또는 허근을 포함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런 풀이법이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립자법 연습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짠 짜잔 0 되는 숫자 3 쓰고 내리고 곱하기 해서 쓰고 더하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3 쓰고 계산해서 또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3 쓰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쓰고 나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되고 x 그냥 원래 다 써볼까요? 이렇게 목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4 해서 이제 나머지를 쓰면 돼요. 됐습니까? 자, 1번 문제 끝났습니다. 목 나머지 쓰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는 뭔가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왜 냈을까요? 하하, 바로 위하고 아래하고 이 부분이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의식의 전부 몇 배 된 식이죠? 2배 된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2x-6 와 곱하기 2를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꺼내서 2를 곱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이하고 관련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와 목 나머지 이 파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두 개 이제 0 되는 인수값은 똑같이 3인데 이렇게 관련된 거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뭐 qx 2분의 1 qx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3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창이 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0 되는 숫자 마이너스 2 쓰고 자, 이거 그대로 내려서 쓰고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4 쓰고 그 다음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쓰고 플러스 8 쓰고 7에다가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16 와 됐습니다. 목 나머지 식은 뭐 안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높은 차수부터 그럼 몇 차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나머지
그래도 한번 좀 예의상 써봐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2로 이렇게 돼 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마이너스 16 나머지 목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갑시다. 15번은 주어진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연조립제법, 뭐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왜 배워야 하죠? 이렇게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은 실은 여기 나누게 해준 숫자를 0으로 만드는 숫자가 2였죠. 2하고 아주 연관성 있는 2.01, 1.99 이런 값들을 구할 때 우와, 주어진 이 식에다가 2.01을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뭐 세제곱 제곱, 와, 이거 못할 일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거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숫자인 2, 그거에서 이제 x- 이렇게 바꿔서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이곳에 이제 대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원리예요. 그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이제 원래 연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이 취지에 해당하는 x-2의 내림차순의 취지에 해당하는 문제를 그래서 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좀 내봤어요. 자, 일단은 A, B, C, D부터 구합시다. 2, 1, 마이너스 3, 4 쓰고 0 되게 하는 숫자 2 내려 쓰고요. 4 쓰고 5 쓰고 2, 5, 10 쓰고 7 쓰고 2, 7, 2, 14에 20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곳이 나머지 1은 4, 5, 10, 7에 이거래 18이네 18 큰일 뻔했네 18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온 이 목 부분을 다시 또 얼마 2로 또 다시 한번 2는 4 9에다가 2, 9, 18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5 또 계산해서 쓰고 또 나누기 2는 4 해서 13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어떻게 써지냐면 지금 이게 A 값이니까 2배의 x-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3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25의 x-2 그 다음에 18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이 딱 써진다는 얘기예요. 요 식이 됐습니까? 아우 긴 식이네요. 이제 이렇게 쓴 취지가 뭐라고요? 그럼 뭐 그냥 원래 식도 더 깔끔한데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이런 거는 f2.01 이런 걸 이제 구할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 맨 처음에 2x 세제곱 이곳에 2.01 대입할 건 막막하지만 이곳에 2.01 대입하면 2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0.01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산 결과는 일단은 소수 부분이 안 생기는 여기 18 이곳에 있으니까 18 이곳에 대입하면요 0.01 곱하기 2요? 0.25 제곱이니까 소수 셋째 넷째 되면서 13 호호 02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답이에요. 놀랬죠?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이쪽 부분 1.99 집어넣었을 땐 산수가 좀 복잡해요. 1.99 집어넣었을 땐 1.99를 이곳에 집어넣게 되면 빼기 2하니까 이제 0.0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데 여기 18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것도 마이너스 0.25 여기는 제곱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0.0013 그 다음은 마이너스 0.00002 이렇게 여기 산수를 조금 진행해야 되죠. 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 이곳에 1.99를 집어넣어서 세제곱을 거 생각하면 이 지금 계산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와 관련된 부분을 계산하기 매우 불편할 때 그거와 관련 아주 가까운 정수를 이용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연조립제법을 이제 우리는 이제 ABCD 구하는 게 좀 계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연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쪽 배우는 x-2에 대한 내림차순을 배우는 취지에 해당하는 형태라서 조금 응용 문제 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나머지 정리 문제 형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이론 설명한 몫을 다시 나누는 문제 형태는 좀 빼고 다른 문제 형태들만 좀 살펴봤는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집을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 배운 내용이라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나오게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면서 나머지 정리 파트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